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혜진 씨 야구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야구 좋아해요. 무엇보다도 네. 지고 있다가요. 네. 그 홈런 한 방으로 역전할 때 정말 짜릿하고 통쾌하더라고요. 야, 뭘 좀 아시네. 네. 그 맛을 보는 네. 거죠. 우리 인생을 흔히 어떤 분들이 야구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만날 분이요. 야구 같은 인생을 사시는 분입니다. 너무나 멋진 분이고 만나고 싶었던 분인데 아세요 누군지? 네, 알 것 같습니다. 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야구 선수이자 감독, 또 네. 지금은 진짜 야인으로 살아가시는 분인데요. 하나님의 작전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4번 타자십니다.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쳤습니다. 쭉 뻗습니다. 홈런이냐? 홈런입니다. 홈런.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 첫 획을 그었다. 첫 안타, 첫 홈런 기록, 최초의 트리플 크라운 기록 보유. 헐크라 불리운 사나이 이만수. 국내 리그를 넘어 메이저리그 진출. 한국인 최초 불펜 투수 코치로 활약. 2005년 시카고 화이트삭스를 우승으로 이끌었다. 살아있는 대한민국 프로야구계의 역사. 이제는 헐크에서 야구 전도사가 된 이만수 감독의 야구 인생을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만수 감독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SK 유니폼 입고 감독으로 네. 늘 뵀었는데 이렇게 사복을 입고 뵈니까는 이분이 이만수 감독님 맞나? 그러니까요. 아니, 익숙하지가 않아서. 네, 어떠세요? 이게 유니폼 입다가 이렇게 사복 입으면 좀 어떠세요? 좀 어색합니다. 어색하시죠? 네. 네. 지금 방송 보시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분 헐크 맞나? 막 이러면서. 좀 간단히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만수 집사입니다. 네. 정말 간단하시군요. 아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이제 감독을 그만두고 네. 사실은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동유럽 가려고 모든 것을 이제 계획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행을 좀 가시려고. 예. 네. 예, 그런데 집사람이 늘 이제 언론에다가 이제 봉사한다, 재능 기부한다 그랬는데 이제는 정말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라오스 가서 야구 재능 기부를 좀 해라. 네. 그런 이제 봉사 활동을 하라는 이야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사실은 뭐 계획도 없었고 네. 또 생각지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이제 집사람이 그리 이야기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별로 쉬지도 못하고 예. 이제 급하게 이제 라오스로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여행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야구 보급을 위해서 가신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듣고서 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 어떻게 해서 라오스의 야구 보급을 하러 가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겁니까? 작년에 이제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이제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 라오스에 계신 어느 선교사님으로부터. 예. 네.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뭐 작년에 계속 연결을 하다가 네. 이제 올 4월 달에 이제 야구가 도구를 필요하다 해서 좀 이렇게 라오스에 많이 좀 보내줬습니다. 감독님이 이제 네. 물품을 지원해 주신 예. 거예요. 네. 이제 그랬는데 마음적으로는 이제 간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네.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집사람 이야기 듣고 정말 이제는 우리 앞선 사람들이 뭐 제가 뭐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네.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사회에 나가서 진짜 봉사도 알고 그다음에 재능 기부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제가 동남아는 처음 가봤습니다. 라오스가요? 아니 예. 그 많은 동남아 중에 처음 가보셨어요? 예. 아니 전지훈련도 보통 가고 그러지 않나요? 동남아 쪽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일본은 가봤지만은 이제 예. 동남아 쪽은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이런 분을 가르쳐서 의외로 촌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급하게 이제 라오스로 이제 가게 됐지만은 그때 벌써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제가 라오스 오도록
준비를 세팅을 다 해놨더라고요. 아, 이미 하나님께서. 예. 우연히 가신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우연히 갔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서 우연은 없다는 것을 이번에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 제가 비엔티엔의 수도에 있다가 네. 갑자기 이제 선교사님께서 이제 저 북쪽에 이제 루앙프라방이라는 하는 그 관광 도시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죠. 예. 네. 근데 그걸로 이제 한번 갑시다 그래요. 저는 라오스 온 목적이 선수들한테 야구 가르치는 그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 관광지 가게 되면 개인 오해받게 된다. 그러니까 저는 거절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밤에 이상의 느낌에 선교사님이 비행기표를 끊어놓고 꼭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이걸 어떻게 하면 되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에 이미 비행기표를 끊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저 기도를 했는데 이왕 비행기표를 끊어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게 됐어요. 잘못하면 이제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예. 뭐 야구 민감하니까. 전해주러 네네. 간다더니 관광지나 다니고 이만수 감독이 네. 그러더라. 이러면 또 괜히 예. 구설수에 오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루앙프라방에 딱 도착하니까 거기에 나왔던 이제 한국 사람의 한 분이 그 마중이 나왔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사도신경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 아시아로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데 밤에 꿈에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니아로 가라는 네. 그 사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네. 근데 왜 그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냐? 그래도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면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네. 됩니다. 예. 근데 그 루디아가 최초의 그 이제 빌립보서에 이제 그 교인이 돼가지고 네. 이제 전파가 되는데 저를 루앙프라방 그쪽으로 보내게 돼가지고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저를 글로 보냈더라고요. 거기서 만나셨군요, 누군가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지금 제가 이제 단장으로 있는데 다 이렇게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것이 아무래도 사회주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제 사회주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니까. 추방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분은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첫날에 만나서 밤새도록 이제 제가 간증하게 됐습니다. 야구 얘기는 안 하고 이제 하나님 얘기만 하셨군요. 네. 간증하다 보니까 그분이 옛날에 홍콩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앙적으로 이야기하고 저는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거기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그분이 이제 신앙적 이야기를 다 했던 모양이에요. 그분이 그 라오스 현지인이셨어요? 한국인이셨어요? 한국인이었어요. 한국인이셨어요. 거기까지만. 예. 그죠? 네. 제가 이제 라오스 말 네네. 못합니다. 맞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분이 마치 그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디아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라오스 땅에서 예. 감독님을 영접하신 분이고요. 예. 예. 그래서 정말 너무나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너무나 놀랍고 정말 우리들한테 일어나는 우연은 없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감독 생활 그만두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속상했어요. 네, 아쉽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은퇴를 하지 않았다면은 야구를 또 그만두지 않았다면은 과연 한 영혼을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저분이 그냥 성적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요. SK 감독에서 물러나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패배한 것 같지만 지금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라오스를 갔는데 정말 한 영혼이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서 그곳에서 헌신하는 모습 보니까 네. 또 다른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감독님을 통해서 쓰여지게 된 거니까 정말 그 기쁨과 보람을 감독님은 아시죠. 네. 그렇게 라오스를 가게 된 거를 이제 알게 됐는데요. 감독님 처음 야구하게 된 계기도 어린 시절이 좀 궁금해요. 그래요. 이제 좀 이제부터 어릴 적 감독님 얘기부터 쭉 네. 한번 나가볼게요. 네. 어떻게 야구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좀 다른 친구들보다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원래 야구를 시작하게 되면은 뭐 요즘은 뭐 리틀 야구부터 시작을 쭉 하는데 네. 저희 때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네. 야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 야구를 하지 않고 중학교 때부터 늦게 하셨네요, 좀 그러면. 늦게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중학교 거의 1학년 말부터 했기 때문에 야구가 좀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를 원래 3학년까지 다녀야 되는데 저는 4학년 1년을 더 다녔어요. 1년을 유급했습니다. 예. 운동선수로서 너무 실력이 안 되니까 너는 1년 더 유급해라. 고등학교 진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 실력 그래서 가지고는. 제가 이제 중학교를 이제 4년 다닌 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운동하다 보니까 저 야구 야자도 모르는데 늘 이제 선수들 이제 선배들 물 떠다 드리고 네. 그다음에 운동장 고르고 잔일들. 예, 잔일을 그렇게 네. 했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굉장히 무서우세요. 아버님은 호랑이 이상사입니다. 아, 군인 출신. 직업군인입니다. 직업군인. 예, 그러니까 이왕 야구 시작하려면은 최고가 되라. 최고 되지 않을 것 같으면 하지 마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아버님 그러면 이왕 시작했는 거 제가 최고의 선수 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네. 중학교 1학년이니까 그때 나이가 14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1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다음 날부터 하루 4시간밖에 자지 않고 운동을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14살짜리가요. 예. 저도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14살짜리가 그렇게 10년을 내다보면서 그런 계획을 세웠을까? 저도 신기합니다. 진짜. 네.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부탁하고 해서 만약에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저에게 따귀를 때리서라도 깨워달라 그랬어요. 그래도 아니라면 물을 뿌려서라도 깨워달라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11년입니다. 11년을 뭐 평균 4시간밖에 자지 않고 야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 정말 집념의 사나이셨네요. 저는 지금 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와우. 야, 11년 동안을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자면서 오직 야구만 생각하고 야구에 몰입을 했다. 네. 야, 이건 진짜 지금 네. 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또 이 야구에 꿈이 있는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만수 감독님 원래 야구를 잘하고 그러니까 워낙 타고난 네. 신체 조건이 좋은 그런 네. 분이라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스타니까 예. 스타 때부터 우리가 아는 거니까 그럼요. 이 과정을 모르고 아 저분은 원래 야구를 잘하나 보다 그랬는데 그런 그런 뒷이야기가 노력이 있는지 몰랐네요. 있다는 거. 일반인들 처음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야. 좀 뭐 선천적인 타고나지 않고요. 좀 네. 후천성입니다. 그러고 집사람이 이야기가 당신이 그렇게 연습 많이 하고 이 정도 실력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정말 재능이 없다. 아니, 진짜. 사모님이 더 하시네요. 의지 한국인이세요. 야. 저희가 감독님 40년 야구 인생을 네. 정리하면서 감독님, 이만수 감독님의 연간 검색어. 검색어를 네. 찾아봤어요. 그랬어요? 그때 재밌게도 음. 첫 번째 연간 검색어가 최초의 사나이입니다. 아,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이만수 감독님 하면 네. 한국 야구사의 최초라는 얘기가. 최초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많아요. 네. 직접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이나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이제 각인된 것이 이제 네. 프로야구 이제 1982년도 네. 프로야구가 처음 탄생할 때 그 삼성 라이온즈 팀하고 MBC 총령하고 시합할 맞아요. 때 대단했죠, 그때. 첫 안타, 첫 첫 타점, 홈런. 첫 홈런. 일호네, 일호. 예, 그죠? 이렇게 1호씩 다 치다 보니까 네.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또 각인이 되지 않았나. 4번 타자 이만수. 이만수 선수 대학야구 최강타자지요? 4번 타자. 자, 제일 큽니다. 3루간 가라. 야, 3루간 가겠다. 이거 끝까지. 홈인 1대0. 우리나라 프로야구사의 첫 안타를 이만수 군이 때렸고 타점을 올리고요. 동시에 그게 타점이 됐어요. 네. 자, 다음 연간 검색어 또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아, 이거 뭡니까? 헐크. 왜 헐크라는 얘기가 나오죠? 제가 이제 프로야구 할 때만 해도 네. 그 당시에 이제 드라마에서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 이거 미국 프로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우리 초등학생들하고 네, 녹색 옷 중학생들 입고. 예 네. 인기였습니다. 네. 흉내 프로가. 많이 내고 다녔죠, 그거. 그래서 네. 이제 제가 경기할 때 아마추어 때를 이렇게 덜 이제 벗기지는 상황에서 막 네. 저 소리를 막 지르고 그렇죠. 이게 막 허여하셨군요. 이만수 감독님은 이거에 항상 이렇게 이러고 소리 막, 막 지르고 그다음에 이제 홈런 치고 나서 막 좋아서 막 깡충하고 이제 홈에 들어올 때 그 네. 모습을 보던 초등학생이 네. 저 아저씨 헐크다. 그때 그 이야기 듣고 내하고
딱 들어맞는 이미지가 그 맞는구나. 닉네임이다. 어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받았던 별명이 지금까지 헐크라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도 그 별명이 싫지는 않으신 거군요. 저는 상당히 좋습니다. 속옷만 입고 또 그 경기장을 돌았던 또 그런 네. 스토리도 그거는 들었거든요. 이제 나중에 코치가 되셨을 네. 때 예. 이제 문학 경기장에서 일화죠, 그거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스토리는 2007년도 네. 네. 5월 달에 이제 제가 팬티만 입고. 입고 했는데 네. 그 미국의 메이저리그 시합하다 보면 5만 관중이 이렇게 그라운드를 꽉 메꿔서 이렇게 네. 선수들한테 응원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런 모습만 보다가 국내에 딱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프로야구인데 네, 너무 심심해요. 너무 관중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프로란 것은 관중이 없으면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문학구장이 프로야구 중에서 그래도 제일 화려하고 좋습니다. 문학구장이. 네. 그래서 이 3만 가족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되는가 많이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혼잣말로 선수들이 이제 체조하고 있을 때 네. 야, 이 야구장에 3만 가족이 꽉 차면은 내가 팬티만 입고 내가 한번 뛸게. 그냥 지나가는 소위 말로. 공약을 한 건데.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옆에 네. 듣던 이제 코치가 네. 곧바로 이제 공중파에다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오. 공중파에 이야기 딱 하니까 그 시민들이 해설자가 듣고, 예. 아나운서가 해설을 하는 분이 이제 게임 도중에 네. 이만수가 앞으로 10게임 안에 10,000원이 되면은 네. 팬티만 입고 그라운드 한 바퀴 돈다 하더라. 어. 이것을 공약을 해붙는 거예요. 예. 그냥 그러니까 한 얘기인데. 저는 진짜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네. 얘기가 커졌네요. 이게 와전이 돼가지고 네. 결국은 방송을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만수 그 약속 지키냐 이게. 네. 야, 안 지킨다. 그 왜 그러냐면 저도 깜짝 놀란 것이 10년 만에 한국에 다시 미국에 있다가 10년 만에 한국에 돌아오니까 네. 우리나라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됐는 건지 이 서로의 약속이란 것을 많이 이렇게 네. 지키지 않는 것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뭐 정치인이나 뭐 학교나 그 일반 사회나 그 뭐 가족 간에도 이 약속을 신용을 안 지켜요. 네. 그러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합 마치자마자 막 기자들이 한 10명이 왔었어요. 네. 인터뷰하는 거예요. 왜 내 인터뷰하느냐. 그러니까 진짜 10게임 안에 10,000원이 되면은 팬티만 입고 뛸 것이 공약하냐 그래요. 네. 어떻게 합니까? 제가 했는데. 네. 말을 뱉었으니까 이미. 그럼 하겠다. 네. 앞으로 홈게임 10게임 안에서 네. 10,000원이 되면은 팬티만 입고 뛸게. 네.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음 날에 막 신문에 크게 났어요. 일면에.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갔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저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던 아들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네. 아빠 나이가 몇 살인데 체면이 없어.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채통을 지키시오. 이렇게. 그거 이제 와이프가 당신 미쳤냐니. 그 알몸은 나한테만 보여주면 되는데 왜 일반 사람한테 그 알몸을 보여줘야 되냐. 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있는데 아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지켜야 된다. 그러고 2년 동안 10,000원이 안 됐었어요.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2005년, 2006년 동안 한 번도 10,000원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예, 걱정 안 하셨군요. 그래서 저는 걱정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와이프한테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10게임 안에 10,000원이 안 되니까 뭐 그렇게 걱정해. 네. 근데 그게 저의 오산이었습니다. 네. 근데 한 게임, 두 게임은 전혀 안 됐습니다. 근데 8게임째 딱 되는데 정말 10,000원이 됐어요. 네. 약속은 했죠. 가슴이 철렁하셨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주위에서 이제 제가 이제 10,000원이 되면은 이제 팬티만 입고 뛴다 하니까 팬티를 선물을 많이 했어요. 네. 여기저기서. 네. 근데 그래서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은 원숭이 팬티를 네. 누가 선물했다고요. 네. 엉덩이 이렇게 큰 거. 예. 소백하게. 네. 그래서 좀 좋은 거 이렇게 팬티가 있는데 야, 이왕이면 확 벗는 김에 네. 좀 재밌게 하자. 네, 네. 그래서 그 평범한 팬티는 안 입고 네. 그 원숭이 팬티를 입고 그게요. 그 9시 뉴스에 나왔어요.
프로야구 홈런왕 출신 이만수 SK 구단 코치가 오늘 경기장에서 팬티바람으로 그라운드를 뛰었습니다. 문학 경기장에 만원 관중이 들면 속옷만 입고 그라운드를 돌겠다고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자, 설마 했었는데 정말 팬티만 입고 그라운드를 뛰었죠. 이건 이제 자손들이 아들이 계속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이랬다라는 게 계속 남을 텐데 어떡하실 겁니까? 처음에는 진짜 막 가족이 많이 반대했어요. 많이 반대하고 진짜 10,000원이 딱 되는 그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그 10,000원이 될 때 그때 이제 큰아들도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잠시 들어왔습니다. 근데 온 가족이 이제 야구장 왔는데 와이프하고 애들이 정말 이게 10,000원이 될까 했는데 정말 10,000원이 딱 됐었어요. 그 10,000원이 딱 되고 나서 5회 끝나고 이제 클리닝 타임 때 그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이 됐기에 진짜 팬티만 입고 떼야 되는데 좀 그럴 줄 알았으면 제가 몸 관리 좀 잘했을 건데 근데 뭐 옆구리 산원 옆으로 막 삐져 나오고 그래서 혼자 뛰어라 했으면 못 뛰었을 겁니다. 동료들이 또 구단에서 참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백넘버가 22번이다 보니까 맞아요. 이 연관 검색어에 등번호가 있습니다. 22. 예. 그래서 이제 22명을 이제 추첨해가지고 같이 뛰는 거로 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그걸 한 바퀴 뛰었는데 이게 세계 토픽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 야구장에서 코치가 팬티만 입고 이렇게 뛰나 이게 막 이슈가 돼가지고 뭐 미국이다 일본이다 막 유럽 쪽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방영이 되는 그런 일이 되었어요. 선수 시절의 에피소드 가운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진짜인지 꼭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타석에 이만수 감독이 이제 이만수 선수가 들어서면 그 상대편 투수나 상대편 포수한테 심리전으로 야, 내가 네 와이프 어저께 나이트상에서 봤어. 마음 흔들기. 아니, 뭐 정말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정말 그랬어요. 진짜로요? 진짜요? 제가 이제 포수하면서 그 당시마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너무 부끄럽고 낯이 뜨거운 그런 일이죠. 진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82년도에 이제 프로야구가 이제 출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아마추어 때를 벗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포수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MBC입니다. MBC하고 시합하고 있는데 청룡 MBC. 제가 이제 타자가 들어오면은 제가 이제 막 타자를 막 현혹시키기 위해서 계속 말을 붙입니다. 야, 어제 저녁 때 니 뭐 했어? 너 뭐 술 먹고 다니면 어떡해? 니 그러니까 와이프가 막 딴 데 가지. 뭐 이런 식으로 막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타자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집중을 하지 못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그 MBC 감독 이제 백인철 감독님이 타임 하는 거예요. 타임에도 막 그 홈플레이트 오면서 주심한테 저 만수 저거 입 다물게 하라고. 저거 퇴장 안 시키면은 게임 안 하겠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었군요. 정말 있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정말 재밌네요. 이거 이제 토픽감이다.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마추어 때로 벗지 못하는 상황이라. 그 시절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아니, 그 시절만이 아니라 내가 볼 땐 이만수 감독이니까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승률을 높이시고 하여튼가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렇게 이제 화려한 선수 시절을 보내시고 이게 이제 자연의 섭리인데 누구나 전성기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끝이 있잖아요. 근데 선수를 이제 끝낼 즈음에 뭐 영구 결번을 받으시긴 했지만 삼성에서 선수를 은퇴할 즈음에서는 사실은 젊은 선수들에게도 좀 밀리고 등용도 많이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하의 이만수 선수가 벤치 신세를 지는 이런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본인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 한 번도 선수 생활하면서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마지막에 은퇴 직전에 그런 벤치 멤버로 앉아 있고 그럴 때 극과 극을 오고 가신 거잖아요. 그때 마음은 굉장히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추억을 이렇게 되돌아보시면 어떠셨어요? 그 당시에 그 마음은? 역시 이제 사람은 이제 세월 앞에 네. 장사가 없더라고요. 저는 영원히 선수 생활을 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것은 제 착각이었고, 근데 저도 세월 앞에 결국 어떻게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벤치 신세가 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벤치에 앉아 있다 보니까 그 후보 선수가 할 수 있는 것은 음료수 캔만 먹는 것밖에 없어요. 네. 더군다나 고참이니. 예. 그래서 뭐 맨날 그 뭐 시원하게 이제 뭐 음료수 캔만 이렇게 먹고 그랬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선수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재능도 많고 조금만 하면 능력도 있는 애인데 게을러서 하지 않는 선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선수들 이제 그 어린 선수들 모아놓고 이제 선배로서 그 좋은 얘기, 너희들이 열심히 함으로 해서 앞으로 이 팀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개인 너희들도 진짜 길게 오래 야구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받을 수 있다. 근데 야구만 집중해야지 야구 외적인 것에 신경 쓰면 안 된다. 이러니까 전부 다 선수들이 선배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제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제가 잘했을 때 선수한테 이제 미팅 해가지고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네.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는 아이고 선배는 잘하니까 뭐 우리 마음 아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거 듣지를 않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벤치 신세가 되고 낮아지니까 시합을 하지 못하니까 공감을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선배가 진짜 자기들을 위해서 좋은 이야기 해준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받는 방향이 잘했을 때 하고 못했을 때 하고 받는 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이만수 감독님 가장 궁금한 건요. 마지막 연관 검색어에 또 이 단어가 떴는데요. 기독교라는 단어거든요. 네. 이만수 감독님 하면 빼놓지 않는 연관 검색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는지, 크리스찬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거 뭐 스토리가 굉장히 깁니다. 네. 뭐 이제 제가 어릴 때 그 바로 앞에 집 앞에가 이제 교회가 있었어요. 저희들 때문에도 참 못 사는 그런 시대였는데 교회에서 이제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빵 주고 노트 주고 연필 주고 그럽니다. 네. 그건 저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거 타기 위해서 교회를 갔었습니다. 그때 본 것 같아요, 교회에서. 목사님 하셨군요. 그 이제 1년에 한 번씩 꼭 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부터 운동하고부터는 전혀 뭐 교회하고 막 담을 쌓은 상태입니다. 네. 아무래도 시간 내가 힘들죠. 예, 그러고 뭐 저희 집안이 원래 이제 그 믿는 집안도 아니고 조금 가깝다면은 이제 불교 쪽에 조금 가까운 그런 그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 신앙하고 동떨어지게 이제 생활하다가 네.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사람을 만났습니다. 네. 그는 믿을지 모르겠지만 첫 여자였습니다.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저희 집사람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시식 커플입니다. 네. 캠퍼스 커플인데 제가 굉장히 좀 좋아했습니다. 네. 좋아했는데 사모님보다도 감독님이 더 좋아하셨군요. 처음에는. 집사람 저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네. 제가 일방적으로 좋아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 집사람이 한 번은 이제 저한테 지혜롭게 네. 그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 자기와 같이 교회 가자 그래요. 마음에 있었네요. 그죠? 있으셨어요. 마음에. 그래서 교회 갈 시간이 있으면 나는 야구해야 된다. 네.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갈 시간이 없다 그래요. 그럼 계속 말해야 되는데 알았어. 하지만 이제 이렇게 이제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지혜롭겠죠. 네. 그다음 그게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한 대학교 3학년 때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네. 마지막에 이제 집사람이 자기하고 이제 교회 가자 그래요. 네. 같은 말 했어요. 저도 뭐 보기보다 좀 고집이 세가지고 한번 안 하다 하면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갈 시간 없다. 네. 지금 한창 이거 야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 가서 하냐. 그러니까 집사람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교제할 수 없다. 야. 헤어지자 그런 거예요. 극단적인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니까 그럼 자기와 같이 교회 가면은 데이트도 하고 네. 교회도 가니까 일석이조지 않냐. 지혜로우시네. 참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냐 그래요. 네. 그럼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좀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 같이 가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뭐 힘든 일 있을 때도 또, 집사람 되시는 사모님이 또 힘이 돼주시고 또, 감독님께서 기도원도 가시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네. 만난 계기가 아마 그때인 것 같은데. 뭐 제가 이제 대학교 최연소자로서 이제 1학년부터 이제 국가대표를 계속 했었어요. 네. 잘하고 있는데 이제 신앙생활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했는데 3학년 때 제가 대표팀에서 탈락하게 됐습니다. 네. 신앙생활 하자마자 하필이면. 네. 그러면은 참 이게 여자친구가 그 당시에 뭐 여자친구니까 여자친구가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이제 힘든 것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이게 신앙생활 하자마자 제가 대표팀에 탈락하게 됐어요. 네. 너무 속상해가지고 야구만 하다 보니까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난 것이 이제 기도원이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혼자 이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하고 1대1로 독대를 했습니다. 막 따졌죠. 조그만 데 동굴이 있더라고요. 네. 소리 지르면서 기도석을. 하나님 이거 실수한 거 아니냐고. 네. 하나님 이거 잠시 착각한 거 아니십니까? 네. 네. 왜 잘 나가다가 하나님 믿는데 진짜 하나님 뭐냐고 막 이렇게 막 따졌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덩치가 좋잖아요. 네. 먹는 것도 많이 먹거든요. 근데 3박 4일로 금식 기도했어요. 이야.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해봐도 힘들었겠다. 좀 젊은 나이에 대학교 3학년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상상을 못하는. 더군다나 운동선수. 예, 그렇죠. 혈기 왕성할 때인데 가장. 근데 제가 이제 3박 4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 날에 그 이제 뜨거운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진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조그만 동굴 안에서 갑자기 뜨거운 게 확 밀려 들어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3박 4일 금식 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오니까 야단 났는 거예요. 뭐 언론에도 이만수 대표팀 탈락하다마자 사라졌다 이래가지고 그 부모님하고 막 야단 났는 거예요. 막. 어디 갔었냐고. 그때 휴대전화도 없을 때니까. 없죠. 뭐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한테는 이야기했어요. 근데 기도원 갔다 왔어. 그 집사람은 너무 좋아하지만은 부모님은 야단 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감독님께서 간증을 통해서 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도 많이 하셨고 또 동료 선수들도 전도를 많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들었어요. 뭐 선수 시절에 동료 선수들 전도한 데도 유명한 감독 중에 한 분이세요. 그 비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뭐 그 당시만 해도 뭐 제가 조금 좀 잘했을 때입니다. 4번 타자. 네, 선수. 힘이 있으실 중심 때. 선수. 네. 팀에서 뭐 제일 위에 있다 보니까 구단 사람도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위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그 당시만 해도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뜨거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수들 후배들한테 강제로 야, 너 이제 교회 가자. 뭐 교회 가자. 이렇게 다 해가지고 주일만 되면은 그 뭐 교회 다 데려가고 또 이렇게 그 시합 때 못 가면은 목사님 모셔가지고 야구장 안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많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구단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야. 뭐 강하게 말 못하고 그 당시 이 선수니까 이 선수 후배들 잠 좀 재야 되지 않냐. 주일날 되면 아침 일찍 되는데 잠 좀 재워 좀 하다 뭐 이렇게 강하게 못하고 무슨 소리냐고. 애들이 다 교회해야 된다. 그래야지 야구 더 잘 된다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삼성의 김성래 수석 코치가 제가 이제 집에 주일만 되면 집에 찾아가서 막 교회 가자 하니까 저하고 이제 눈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막 도망 다녔습니다. 그때 김성래 선수가 좀 후배였었나요? 후배입니다. 후배죠. 예, 후배고 이제 막 도망 다니던데 제가 이제 미국 10년 있다가 되돌아오니까
김성래 선수가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코치 됐지만은 네.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는 거예요. 진짜 도망 다니던 그가. 예. 그렇게 그냥 눈도 안 마주치고 도망 다니던 그 후배가. 예. 그거 제가 제일 깜짝 놀란 게 누구냐면은 지금 고인이 됐지만은 장효조 선배입니다. 이 장효조 선배는 진짜 잘하셨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프로까지 대선배입니다. 제 3년 선배인데 같이 야구했습니다. 예. 근데 이분은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불교가 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배한테 이제 제가 이제 전도를 하게 됐어요. 뭐 저는 본인 삶마다 다 전도했으니까. 그러니까 선배가 막 따기도 때리면서 막 전도는 막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내한테 전도하지 마.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혼났어요. 장효주 선배한테요. 예. 어허. 그래서 이제 막 몇 년 동안 전도를 했지만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맞아가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맞아가면서. 네, 그래서 결국 장효주 선배는 전도를 못하는 사람이 뭐이다. 이렇게 포기한 상태였어요.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미국에 들어가서 이제 10년 만에 또 다시 이제 오게 됐는데 김성래 선수처럼 한 번은 이제 장효주 선배가 전화 왔어요. 네. 집에 있는데 전화 또 오더만 야 만수야 나 교회 다닌다. 제가 진짜 쇼크 받았습니다. 이 선배만큼은 교회를 안 다닐 줄 알았어요. 근데 야 더 놀라운 건 뭐냐 아냐 이거라. 내 아들이 목사다 그런 거예요. 와 어떻게 그렇게 이제 불자가 심한 그 집안이 네. 어떻게 해서 아들이 목사가 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선배님이 결국은 이제 소천했지만은 진짜 주님을 영접한 상태에서 소천했기 때문에 네. 마음이 좀 진짜 저 후배지만은 네. 굉장히 마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복음의 씨를 뿌리면 언젠가 저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또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들으니까 네. 우리가 할 일은 진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듣고 보니까 처음에 그 라오스 보내신 게 정말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고 했잖아요. 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성경 말씀처럼 그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트레이닝을 시키셨네요.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이야, 이제 이렇게 우리 이 감독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는 열매들이 참 많은데 계속해서 이제 혜진 씨가 우리 감독님을 위해서 뭘 또 준비를 하셨습니다. 오늘 완전히 준비된 게 많습니다, 나오신 김에 그냥 이만수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아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네. 이만수 감독님의 내 인생의 스코어. 자, 첫 번째 아웃인데요. 아웃. 짜잔, 성적 부진이네요. 야, 가슴이 성적 부진. 아픕니다. 벌써 네. 이름만 들어도. 이건 성적 부진은 이거 SK 감독 시절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최근 뭐 올해도 그렇지만은 뭐 작년에 저희 팀이 이제 6위를 했습니다. 저희 팀이 이제 6위를 하다 보니까 프로 세계는 냉정합니다. 정말 오로지 프로의 세계에서는 1위만 존재하는 그런 냉정한 프로의 세계다 보니까 늘 SK 가면 우승 아니면 준우승 하던 팀이 6위로 떨어지니까 한간에 막 이만수 물러나라 이런 댓글하고 언론에다가도 야 이만수 시대는 지났다. 이런 식으로 막 기사하면서 막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 올해는 진짜 멋있게 좀 우승해서 많이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좀 간증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저를 도와달라고. 2014년 시즌이 시작될 때. 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서는 진짜 멋있게 해서 이제 옷을 벗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이 SK팀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 받은 아픔과 상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한번 좀 쉬어야 될 때가 안 되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서 이제 성적이 좋든 나쁘든 벌써 저희 가족하고 의논했습니다. 이제 올 한 해 끝나면은 그만둬야 되겠다. 깨끗하게 명예롭게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왕 그럴 거 좀 좋은 성적을 내서 좀 그만두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시즌이 딱 시작할 때 한 달 동안 저희 팀은 아니라 다를까
1위로 잘 달렸습니다. 네. 1위로 막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부상 선수가 이제 한두 명이 생기다 보니까 1위에서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계약 마지막이다 보니까 그 주위에서 또 명예회복도 못 시키고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막 주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막 국내 선수도 이제 주전 선수도 부상자가 많고 거기다가 또 용병까지 3명이 다 다치는 바람에 용병 하나 없이 또 시즌을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결국 2달 반을 남겨두고 마지막 4강 싸움에서 LG하고 굉장히 막 치열했습니다. 네. 그랬죠. 네. 그 당시에 진짜 피를 말리는 그런 한 게임 한 게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피를 말릴 정도면은 제일 피를 말리는 건 가족입니다. 이 가족이란 것은 막 한 몸이다 보니까 물론 많은 팬들이나 지인들이나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가족이 옆에서 이렇게 한 게임 한 게임 할 때마다 그 피 말리는 경기 할 때 막 병이 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뭐 좀 포커 페이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저는 뭐 좋으면 좋은 거고, 그 뭐 싫으면 싫은 거고 이게 딱 구별되다 보니까 역전 홈런 딱 맞으면 갑자기 멍해가지고 이러면 뭐 화면에 일제히 화면에 막 클로즈업 쫙 하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이 얼굴을 숨기려고 무척 애를 쓰고 옆으로 돌리는데 헐크야 헐크. 그게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오해를 또 살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얼굴이 크시니까. 네. 돌려도 또. 아니 이 얘기 나온 길에 네. 감독님 그 마음에 상처 많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이요 너무 걱정하셨어요. 그 모시기 전에도 정말 이만수 감독님이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정말 상처를 많이 받으셨다. 그 우리가 좀 위로해드려야 된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아니 제가 이렇게 웃는 이유가 아까 그 4강전에서 LG하고 막 피 말리는 경기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저는 LG 팬이었기 때문에 LG를 많이 응원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하여튼간 그 결국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감독님은 물론 이제 지금 들어보니까 어떤 성적이 나든 간에 시즌을 잘 마감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고전에 수석 코치에서 전임 감독이 나가시고 이제 임시 감독 그리고 감독이 되셨을 때 제가 한 번은 이제 문학 경기장을 갔는데 저 외야석에 우리는 이만수 감독 싫다. 퇴진해라. 전임 감독 이름을 써놓고 우린 전임 감독만이 우리 감독. 이런 이제 팬들이 그걸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 예의가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저는 속상한 거예요. 상대편인데도 불구하고. 네. 너무 속상하고 이만수 감독님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얼마나 진실한 신앙인지를 아니까 목사로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가서 저걸 떼고 싶고 저건 구단과의 감정인데 제 3자에게 저런 화살을 돌리는 거에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아마 그때 이제 그 언론에서도 그렇고 인터넷에서도 많이 악플들이 올라왔고 본인이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셨을 거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본인이 해명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왜 내가 이렇게 여기 남아 있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공격이 있는데도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좀 속상했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지나갔지만 어떤 마음에서 어떤 게 속상했는데 어떤 마음에서 나는 이렇게 나는 여기까지 이기고 왔다라는 말씀을 이제는 하셔도 되지 않을까. 예, 저는 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 그렇게 좋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해명을 한들 과연 오해하던 사람이 믿겠냐 이게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이 없었다라면은 저는 젊은 나이에 팬이 되지 않았을까. 정말 저는 태어나서 그런 악플과 그런 좋지 않는 기사는 저 평생에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셨겠어요. 제가 받는 상처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제일 많이 상처받았는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빠 이런 사람 아닌데 우리 남편이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오해를 해가지고 누명까지 씌워가면서 마녀 사냥을 하느냐. 저도 사실 인간이라 해명하고 싶었고
아니라는 것을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받아준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감독 대행을 딱 하면서 부산에 내려갔어요. 네. 그 부산에 이제 부산 경기 처음 하러 내려갔는데 이제 그날 이제 경기 이기고 이제 버스 타러 왔는데 버스 대형 버스에 이제 도화지에 네. 대형 도화지에다가 이제 버스 이제 유리창이 딱 붙여놨더라고요. 네. 그 뭐냐면 만수 예수의 13번째 제자인가 이렇게 딱 붙여놨더라고요. 네. 그 처음에 보니까 이게 뭐 신앙적으로 뭐 좀 안 해? 딱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이게 보니까 이 뉘앙스가 좋은 의도가 아니에요. 좋은 의도가 아닌 거예요. 비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붙인 그 청년들하고 굉장히 옥신각신했어요. 뭐 네. 띄워라, 아니다 붙여야 된다 하면서 막 했는데 그래서 그거 띄고 이제 다시 이제 문학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그 이제 문학에서 이제 감독 대행하고 나서 이제 첫 경기 하러 이제 문학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 이제 문학에서 이제 시합을 하는데 감독 대행하면서 이제 홈 경기에서 이겨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날따라 막 연팡 투수가 두드려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투수가 이제 얻어맞을 때는 제가 꼭 감독인 제가 이제 마운드에 올라가서 네. 투수를 교체를 시켜요. 그 이제 마운드 올라가서 투수를 교체해가지고 이제 내려오는데 갑자기 이제 스탠드에서 어떤 젊은 대학교 한 3, 4학년 되니까 막 쫓아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운드에서 내려오고 한 청년은 이제 그 스탠드에서 막 내려오다 이거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얘가 유닥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유다. 예, 그래서 저는 처음이라 네. 관중들이 막 욱 하고 소리만 하기 때문에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다시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또 투수가 막 얻어맞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제가 또 마운드 올라갔어요. 마운드 올라가서 그러니까 투수를 또 교체하면서 또 내려오는데 또 똑같은 학생이 막 쫓아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면서 막 5분에 정확히 들었습니다. 저보고 뭐 유다 그런 거예요. 왜 유다냐? 내 별명은 헐크인데 참 이상하다 하면서 그 제가 이제 또 시합을 했어요. 근데 그날 졌습니다. 네. 그 경기 지고 나서 이제 제가 집에 가서 그 집사람한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오늘 경기하는데 어떤 대학생이 막 쫓아 내려오면서 내보고 유다 그런다. 왜 내보고 유다 그러냐.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도 이렇게 뭐 이렇게 인터넷에 뭐 댓글은 안 봅니다. 근데 집사람하고 애들은 가끔 이렇게 댓글을 보는 모양이에요. 아빠 일이니까. 저는 절대 보지 마라 그랬는데. 네네. 근데 이게 가족이 그걸 보고 나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당신 몰랐어? 뭐? 당신 별명이 유다잖아. 내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유다냐? 당신 가룟 유다야. 전임 감독 팔아먹었다고 하면서 가룟 유다라고 별명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아닌 거 알고 있거든요. 감독님 그 이제 네. 전임 감독은 그렇게 해서 이제 구단에서 어쨌든 간에 해임을 해서 나가신 거고 수석 코치였다가 감독이 임시 감독이 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 언론에서는 전임 감독이 나가면 같이 밑에 있는 코치들도 나가야지 왜 당신은 남아 있느냐 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마치 전임 감독을 내보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간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게 아니죠. 그건 아닌데 네. 그 얘기를 왜 그 당시에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안 하셨습니까? 방금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렇게 해명을 해도 그 듣는 사람은 또 없을 뿐더러 그러고 같이 전임 감독을 해서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그러면 이 팀을 누가 맡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 팀을 누군가의 책임을 져서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 어렵지만은 진짜 이 팀 SK 팀을 위해서 내라도 이거 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오수순하고 이 어려운 사항을 빨리 정리해. 잘 이끌어가는 것이 야구인 선배로서 내가 할 일이고 또 팬들을 위해서도 하는 의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맡다 하다 보니까 그런 뭐 좋지 않는 그 많은 이제 오해와 누명을 받게 됐지만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런 것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나는 이제 한국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혜리가 그래, 니는 이제 돌아가야 된다. 니는 우리가 배웠던 야구를 한국 가서 전수해야 된다. 사표 다 내고 한국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이마수하고 계약 없던 거로 딱 그렇게 언론에 났더라고요. 갑자기 뭐 어떻게 합니까? 국제 미아가 됐는 겁니다. 에이전트라도 전화가 왔어요. 에이전트한테. 야, 만수, 와, 너 메이저리그 들어가고 싶다는 거야. 야, 농담하지 마라. 그거는 꿈이다. 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양인이 메이저리그 코치해야 한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막 놀랐습니다. 이제 월드 시리즈 우승하면서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은 막 전율이 흐르는 그런 느낌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뉴랜드 알로에에서 셀터치 알칼리 이온수기와 백화점 상품권을,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